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두 편 다 뮤지컬 소식인데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고 있는 엘리자벳 황후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벳 소식하고,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또 일생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라는 뮤지컬 작품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보면 좋을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이 뮤지컬 엘리자벳이 2012년에 초연 당시에 흥행 기록이 진짜 대단했다고요? 엄청났습니다. 2012년에 초연을 했는데 당시에 10주 연속 티켓 예매율 1위, 그리고 당시 그 1분기 판매 전체 1위, 그리고 2012년 인터파크 골든 티켓 어워즈에서 티켓 파워 1위, 당시에 120회 공연을 해서 15만 명 관객을 동원을 했으니까 영화에서 15만 명은 대단한 게 아니지만 공연에서 15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관객을 동원했고, 그리고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12개 부문의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역대 최다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의 뮤지컬을 비롯해서 8개 부문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정을 받은 작품이고, 2013년에 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는데 앙코르 공연을 할 때도 그때 이제 비수기 그 여름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매율 1위를 하면서 이 객석 점유율이 97%, 엄청난 객석 점유율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전회 전석 기립박수가 나왔고, 특히 마지막 공연에서는 기립박수가 30분간 이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객들의 성원이 뜨거웠던 작품이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게 굉장히 성원을 받는, 그러니까 현대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박수를 30분 동안 쳤다니까 관객분들 혈액순환 잘 됐겠네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자, 실존 인물이죠. 엘리자벳. 어떤 내용인가요? 엘리자벳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황후인데 그 1898년에 이제 그 살해됩니다. 근데 엘리자벳 황후를 살해한 범인이 이제 독백을 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범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자벳의 일생이 이제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쭉 펼쳐지는 건데,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그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부터 죽음의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문학적으로는 죽음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 뮤지컬의 특징은 죽음이 하나의 일종의 판타지 이야기가 돼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로 형상화돼서 죽음 역할의 배우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벳의 일생을 함께한 죽음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면서 그 엘리자벳이 나중에 오스트리아 황가로 시집을 간 이후에는 이 시월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황가의 그 답답함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또 엘리자벳을 또 구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쨌든 뭐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뭐 양육권도 뺏기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자벳이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생활이지만 그 자신은 또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허난서론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엘리자벳의 삶을 통해서 엘리자벳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통이라든가 또 이 자유를 향한 갈망, 그런 것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관객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공연에서 활약했던 옥주현 씨가 조정은 씨와 함께 주인공을 또 맡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인기 스타들이 대거 또 출연을 했네요. 옥주현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겔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옥주현 씨가 당대 톱 배우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옥주현 씨는 아이돌 출신이지만 이제는 뭐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완전히 떼고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거듭났죠. 그렇죠. 그러한 옥주현 씨의 어떤 배우로서의 카리스마,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 폭발적인 가창력,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뭐 빛을 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옥주현 씨가 특히
나는 나만의 것을 이 작품에서 열창을 했을 때 네.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벳 역할을 옥주현 씨와 함께 맡는 배우가 조정은 씨인데 예. 아무래도 옥주현 씨가 워낙 유명하게 엘리자벳 역할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정은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옥주현 씨의 뒤지지 않는 엘리자벳을 또 창조했다. 조정은만의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조정은 씨는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학교인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을 졸업을 해서 네. 적어도 실력에 있어서는 검증된 배우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지킬 앤 하이드, 레미제라블, 드라큘라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미 관객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배우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판타지 캐릭터 죽음 캐릭터에는 이제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일종의 그래서 죽음과 엘리자벳이 일종의 그 뭐랄까 뭐 썸을 타는 듯한 뭐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죽음 역할에 신성록 씨, 가수 세븐, 전동석 씨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신성록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또 팬들하고 친숙해졌던 네. 그 이 별에서 온 그대를 그대 맞죠? 별에서 온 그대. 거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드라마에서 카토케라는 별명도 얻었죠. 주로 이제 그 성격이 안 좋은 재벌 2세 전문 배우로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분이 뮤지컬계에서 10년 동안 활약해온 뮤지컬 베테랑이라는 거죠. 이 분이 오랜만에 또 다시 뮤지컬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뮤지컬 팬들 입장에서는 또 신성록 씨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세븐 씨. 세븐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뭐 와줘, 열정 이런 히트곡을 통해서 아이돌 당대 최고의 아이돌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지금 군대에 갔다 온 이후에 모처럼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뮤지컬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븐 씨가 뮤지컬 배우로서는 또 무대 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화려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뮤지컬인데요. 네. 배우들 연기력과 함께 또 볼거리가 풍성하다고요? 네, 이 작품이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풍부한 대작인데 네. 엘리자벳이 바로 오스트리아 황후라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 황가가 당시에 합스부르크 황가인데 전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유서 깊은, 가장 화려한 그야말로 황족의 모델인 그런 역할을 했던 황가입니다. 네. 그러한 가문의 이야기를 그려주기 때문에 화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엘리자벳이 수많은 그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정서의 변화를 의상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당시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함을 의상을 통해서 재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엘리자벳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도 여러 가지 화려한 의상을 입어서 총 400벌 정도의 드레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뮤지컬 엘리자벳 잘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를 소재로 한 뮤지컬 소개해 주시죠. 빈센트 반 고흐. 그 고흐가 생전에 남긴 그림하고 이 편지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데 고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어주고 뒤에서 받쳐줬던 그 조력자가 동생이죠. 테오. 이 동생과 형 빈센트 반 고흐가 함께 엮어가는 2인극으로 이 작품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빈센트 반 고흐 역에는 김경수, 김보강, 조영균 이 세 배우가 등장을 하고 또 동생 테오 반 고흐 역에는 김태훈, 서승원, 박유덕 이렇게 세 분이 이 세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음악도 보통 이제 대작 뮤지컬 하면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해서 보통 이제 현악기 중심으로 선율이 이어지게 마련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기타와 키보드가 주로 이제 선율을 이어가면서
베이스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밴드 음악이 이 작품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음악의 장르도 주로 락 음악이라든지 블루스라든지 이런 음악이 등장을 해서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관객이 보다 친숙하게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아마 블루지한 감성이 고흐의 어떤 그 비극적인 삶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1년 전에 이 작품이 초연이 돼서 그때도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요번에 이제 1년 만에 재연으로 다시금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남성 2인극에다가 그 락 음악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여성 팬들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뮤지컬인데요. 그 외에도 볼거리가 또 있나요? 볼거리가 결정적인 볼거리가 등장하죠. 인류의 영원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그림이 총 5대의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무대에 딱 펼쳐지는데 무대 그 백그라운드 하얀 벽면에 이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이 그림이 단순한 그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림의 변화를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저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무대 배경에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를 바로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문예적인 취향을 가진 관객들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는 재미도 이 작품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지난 20일에 누적 100회 공연을 맞이했다고요. 그래서 또 이벤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였나요? 네, 이벤트를 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흐 역할을 맡은 세 배우 김경수, 김보강, 조영균 이 세 배우가 역할 연습을 하면서 고흐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배우하고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까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배우 씨가 반 고흐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김보광 씨가 까마귀 나는 밀밭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조영균 씨가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들을 그려서 이 세 작품을 경매를 했다는 겁니다. 배우들이 그린 그림을 경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화가를 꿈꾸는 우리나라 이제 화가 지망생들을 지원하는 기부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하루 한정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장 로비에 빈센트 반 고흐 카페를 마련해서 관객들을 그 카페에서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음악 감독인 선우정아 씨를 초대해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좋은 일들 많이 했는데 말씀하셨던 그 선우정아 씨 이분이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완전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들한테 대한민국 괴물이다라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괴물이요? 이분이 2014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팝음반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빈센트 반 고흐를 통해서 뮤지컬 음악 감독에 데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뮤지션으로서는 2006년에 데뷔를 한 오래된 뮤지션인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아이돌 같은 인기는 없었지만 음악성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왔던 거죠, 이분이. 그 작년에 발매했던 2집이 네이버 오늘의 뮤직 선정 2013년 최우수 국내 앨범 1위로 뽑혔던 적도 있을 정도니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뮤지컬이고 요번에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처음으로 데뷔를 해서 어떠한 음악을 선보일지 여기에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분이 빈센트 반 고흐의 정서를 이 관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음악의 어떤 표현 양식이 포크 음악이라든가 블루스 이런 거라고 하니까 뭔가 좀 처연하고 뭔가 좀 단정한 음악이 관객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이 서울 주말에 열리는 다양한 축제가 제6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이
성북천 일대에서 7월 31일 금요일까지 안전한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한 초등학생 대상 미술작품 공모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건강심리 도서전이 한성백제박물관 교육실 전시실에서 7월 31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메르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심리 치료에 관련된 도서들이 전시가 될 예정이고 전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간송문화전이 간송문화전 4부가 메란 국죽 선비의 향기라는 타이틀로 네. DDP 동대문에 있는 그 DDP 배움터 2층 디자인 박물관에서 8월 30일까지 펼쳐지는데 여기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현재 심사정 조선시대를 풍미한 대표 화가의 작품들이 진품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가면 막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들이 예. 실제로 앞에 딱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거의 꼭 가볼 만한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하여튼 이런 전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전시회 소식이 풍성한데요. 네. 또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들도 있죠. 예, 어디로 가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영화가 2015 돗자리 네. 영화제 포화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당연천 근린공원에서 7월 4일 토요일에 저녁 8시부터 밤 10시에 펼쳐지게 되는데 한국 전쟁 영화가 이제 120분간 상영이 되고 예.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 이거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게 약수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7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상영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2015 쿠바 문화예술축제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7월 5일 일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쿠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